안녕하세요, 다신입니다. 오늘은 21만대 미니쿠퍼 ROE-S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픈카의 계절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오픈카 시리즈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 한 600만원 미만으로 이 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키로수가 적은 차인 경우에는 살 수는 없지만 키로수가 좀 많은 한 21만 정도, 20만 넘은 차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0만원 미만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귀엽고 깜찍한 외모 중에 오픈카를 진짜 가성비 있게 탈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번 참에 이 차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의 고집병은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차의 고집병이 뭔지 아시죠? 맞습니다. 이 차는 파워펌프가 펜벨트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이렇게 뒤쪽으로 붙어 있어 가지고 전동식이죠. 전동식 파워펌프라 펜벨트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겉벨트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전자식으로 작동되는 거라 요게 열을 많이 받고 요게 누유가 엄청 많습니다. 자주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호수도 좀 압력이 세다 보니까 호스 클램프가 좀 약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누유가 시작이 되면은 이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차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누유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누유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워펌프 쪽하고 크랭크 포지션 센서, 엔진 전면에 달려 있습니다. 엔진 전면에 달려 있는 크랭크 포지션 센서 쪽에서 누유가 다분히 일어나고요. 이건 어떤 차든 마찬가지일 텐데 크랭크 샤프트 실 이런 쪽은 당연히 나오겠고 오일팬 쪽에도 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을 좀 높게 쓰는 차기 때문에 뒤쪽에 오일 필터 하우징이 있는데요. 오일 필터 하우징에 있는 부분까지 오일 필터 하우징 가스켓도 누유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이 차는 누유가 시작되면은 모든 걸 다 내리고 작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차량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그런 누유를 싹 잡기 위해서 한 200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각오를 하고 이 차를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의 장점은 뭐냐면 외관이 좀 이쁘고요. 그리고 미니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로보까지는 아니지만 1세대 미니가 어느 정도의 미니 모델 중에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귀엽고 깜찍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누유가 잘 되는 차기 때문에 단점도 극명하죠. 그대로 나타나죠. 그러나 2세대 R56과 다른 점은 R56은 누유뿐만이 아니라 엔진 쪽에도 문제가 있어요. 걔는 좀 많이 쏘고 다니다 보면은 열이 너무 많이 받아서 엔진 쪽에 엔진의 밸브가 망가지는, 녹아서 없어지거나 닳아 없어지거나 아니면 스템실 밸브 실이 나가거나 아니면 스템실이 잘 나가가지고 엔진 오일을 먹거나 하는 경우가 1세대에 비해서 심합니다. 엔진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세대는 사지 말고 2.5세대부터 사라고 얘기하는데 2.5세대도 고압 펌프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쓰려고 하신다면은 3세대를 구매하는 게 맞고요. 그래도 1세대, 2세대가 그 미니로서의 그 감성이 다분히 남아있는 차기 때문에 그런 감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저는 2세대보다는 1세대를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엔진 쪽에 그렇게 큰 트러블이 없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선호해요. 일단 엔진룸 쪽에 보면서
제가 누유 포인트를 한번 집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엔진룸인데 가장 문제가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이게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여기 좀 잘 나가요. 뚜껑이 이 차도 지금 뚜껑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덮어놨는데, 뭐 굳이 안 덮어도 되는데 이게 플라스틱이라 좀 잘 빠지고, 이거는 호불호가 있다. 여튼 누유 포인트는 여기 보시면은 누유가 장난 아니죠. 극명하죠. 이게 파워 스티어링, 파워 펌프 오일인데요. 이쪽이 오링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이 펌프 그 관이, 이게 저압 라인인가 그럴 거예요. 저압 라인에 이 관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두 개 달려 있는데 두 개 다 나가요. 그리고 파워 펌프 자체가 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누유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오일 필터 하우징 요 뒤쪽에 붙어 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오일 필터 하우징이 있는데 이쪽에서도 누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크랭크 포지션 센서가 있어요. 지금 안 보이지만 엔진 앞쪽에 붙어 있는데 그쪽에서도 누유가 있을 수 있고, 엔진 오일 체크하는 거 이쪽 그 아래쪽에도 실이 들어가는데 오링이죠. 그 오링에서도 누유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참 고집병이 많은 차죠. 그리고 크랭크 샤프트 실 이쪽에도 누유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쪽 미션 쪽에서도 나오는 그쪽에서도 누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일반적인 차량은 다 그런 거죠. 그리고 오일팬 쪽, 미션 팬 쪽에서도 누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한 요 정도 선에서 누유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다른 차종들하고 좀 다르게 좀 자주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 파워 스티어링 오일은 자주 누유가 발생되고, 이 부분은 다른 차들과 다르게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로 관리하는 부분에서 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파워 스티어링 펌프도 한 200만원, 뭐 100만원 넘어가는 그런 금액이라, 그 펌프가 나가면은 또 엄청난 고통이죠. 이거 이 오일을 바꾸기 위해서는 멤버를 내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정비성이 좀 떨어지는 차기 때문에, 정비성으로 말하면은 뭐 앞쪽에 크랭크 포지션 센서 오일링 하나 가는 그것 때문에 앞쪽을 다 내려야 되기 때문에 정비성은 뭐 1세대랑 2세대나 도친 개친이죠. 그리고 요거 냉각수, 여기 냉각수통 요쪽도 이제 미니는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냉각수가 오버플로우, 그러니까 냉각수가 끌어 넘쳐서 그 엔진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 영상에서도 보시면은 헤드 갔을 때 간 경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게 이 엔진 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냉각수 관리가 무조건 필요한데, 이 냉각수통이 잘 깨진다고 그래요. 순정 냉각수통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조된 거를 쓰긴 쓰는데, 이거 장단점 극명해요.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냉각수통이 터지진 않겠지만 안 보이죠. 냉각수가 어느 정도 차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자주 열어줘야 된다는 거. 그러나 그 미니 순정도 안 보이긴 해요. 안 보이긴 하더라도 미니 순정은 캡 부분이 어느 정도 냉각수가 너무 많이 차 있으면 자동적으로 밖으로 분출되는 그런 시스템을 돼 있는데, 이런 캡들은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압력이 너무 세게 걸리게 되면 다른 쪽 파이프가 터지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솔직히 이거 튜닝하는 것보다 냉각통 튜닝하는 것보다 순정을 꽂는 거를 지향을 해요. 그리고 이 모씨름 현상. 요거 지금 이게 강화 플레이트죠. 이거를 박아놨는데 왜 했냐면 여기 이제 좀 약한가 봐요. 그래서 여기 좀 이게 없으면은 여기 이쪽 그 허스 부분에 이렇게 착 올라온다고 그래요. 모씨름처럼 동그랗게. 그래서 강화 마운트를 이렇게 꽂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고집병이 있죠. 냉각수 팬. 냉각팬은 거의 뭐
3만에 한 번꼴로 나간다 할 정도로 자주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숨만 쉬면 나간다는 느낌이죠. 어느 정도 타면 또 나가요.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되는 품목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이게 또 냉각팬을 빼기 위해서는 다 앞으로 또 빼야 돼요. 그 정비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너무 귀찮으니까 아예 선을 따가지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놓는 내부 저항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는 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여튼 냉각팬 쪽에도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앞으로 탈거하는 순간 이게 50만원 이상의 공인비가 든다는 거를 감안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유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돈이 꽤 들어요. 50장 이상은 든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세대보다는 낫다. 2세대보다는 그래도 관리하기 좀 편한 차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박아놨네요. 전차주가 원래 없었는데 강하네. 강화 스테빌이네요. 제가 설명을 좀 두서없게 얘기 드렸는데요.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아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튼 감성은 있어요. 저는 2세대보다 1세대가 좀 더 미니답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옛날 차 느낌, 그런 느낌, 그런 감수성, 그리고 좀 클래식한 그런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미니 쿠퍼를 구매를 하실 때 전판넬 쪽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데 사고가 있는지 잘 보셔야지. 사고가 있으면 이 하고가 안 맞잖아요. 하고가 안 맞는 차면은 다른 차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차는 웬만하면 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미니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고, 메가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메가는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하도 많은 미니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뭐 메가는 뭐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냥 귀엽다, 클래식하다 그런 느낌이 강한 차입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제가 이번에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진짜 가성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수리비에서는 가성비가 그렇게 높은 차는 아니다라는 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차에 대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애초에 수리가 잘 된 차를 들고 와서 시즌에 잠깐 타다가 판매하는 것도 아마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갈래도 그렇게 문제될 건 없어요. 저는 웬만하면 메인으로 타고 다니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세컨으로 타고 다니는 게 정비하는데, 누유나 이런 쪽 측면에서 정비하는데 스트레스가 덜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세컨이면 덜 타게 되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도 좀 편하겠죠. 정비하는 시점이 좀 늦게 올 거기 때문에, 늦게 다가올 거기 때문에 저는 세컨 차로 좀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메인보다는요. 그리고 드라이빙에서는 재밌어요. 쏘고 다니지 않는 스타일이라면 뭐 쏘고 다니더라도 반응성이 즉각 있기 때문에, 차체가 가볍고 드라이빙에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 차를 또 추천드리는 면도 있어요. 그리고 슈퍼차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왱 하는 소리,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의 재미라고 하죠.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튼 저는 좀 무사고 차량을 좋아해서 이번에 이 차를 들고 왔는데 좀 심하네요. 무사고인 건 같긴 한데 돌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심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또 수리를 해줘야 될지, 도색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원칙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지도 참 고민스럽네요. 여튼 차량 리뷰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 R2뿐만 아니라 R3을 구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R3을 구매를 하려고 하신다면 어차피 차체 베이스가 R2는 여기 뚜껑이 열린다는 거 빼고는 R3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완벽히 수리된 거를 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인데, 그런데 이 완벽하게 수리된 거를 구하려고 하는 게 단점이 뭐냐면,
그 완벽하게 수리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리프트를 떠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리프트를 떠봐도 앞쪽 크랭크 센서, 포지션 센서에서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완벽히 수리된 차도 괜찮겠지만 그냥 좀 저렴한 차, 그러니까 골격적이 외부적으로 봤을 때 사고가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차들, 좀 외관이 좀 지저분하더라도 골격이 괜찮은 차들, 그런 차들은 뭐 그런 상황에 따라서 뭐 다르겠지만 어쨌든 골격이 좋은 차들 중에 가격이 싼 차를 저라면 들고 오겠습니다. 왜냐면 좀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제 성격상 저는 제가 직접 패서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누유되는 부분을 다 없애는, 누유 포인트를 다 정상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좀 추구를 합니다. 그래야지 제가 직접 작업을 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저는 제가 수리를 해서 차의 상태를 좋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일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 차는, 그러니까 애초에 접근할 때 이 차는 완벽히 수리되지 않는 이상, 완벽히 수리가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누유가 되는 차고요. 완벽히 수리 안 된 차량을 본다고 하셨을 때는 반드시 100% 누유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예 앞쪽하고 밑에 오일팬까지 누유를 한번 들고 오면 나는 잡겠다는 생각으로, 그 비용이 한 150 정도 들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R53을 500 정도의 가격으로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측정을 했다면 150 정도 뺀 금액 350 정도에 되는 좀 골격 괜찮은 그런 차, 내관도 어느 정도 괜찮은 차, 그런 차를 구매를 하시는 게 나으실 겁니다. 500으로 수리된 차를 구매하시는 것보다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구매를 하는 게 속 편합니다. 왜냐면 제가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 여튼 신경 쓰기 싫다. 나는 그냥 편하게 탈난다. 나는 그래도 누유 생각 없이 탈난다. 나는 그 누유 잡는 그런데 시간 쓰고 돈 쓰는 게 싫다. 시간 쓰는 게 싫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예 수리된 차를 꼼꼼히 보시고 리프트 띄워 보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내가 수리하면서 누유를 잡아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두 번째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선택이 수리비를 뺀 가격, 좀 저렴한 차를 들고 오는 거죠. 근데 그 저렴한 거 좋은 차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발품이 좀 많이 팔아야 돼요. 그래도 적당한 차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펀 드라이버를 책임져 줄 차라는 건 확실합니다. 주말에만 이용한다면 아주 괜찮은 차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세컨으로 이용하기 좋은 차고요. 메인으로 잡기에는 수리 주기가 너무 자주 다가오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나는 감성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이 리뷰를 참고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OE 가성비 있는, 지금 현재 ROE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고 가성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니의 장점도 느끼면서 오픈을 느낄 수 있는 ROE S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에게 가성비 있는 오픈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더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